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0일 도쿄에서 602명, 카나가와 214명, 사이타마 188명, 치바 151명, 오사카 415명, 아이치 242명, 효고 149명, 홋카이도 24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9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만 2,41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만 3,12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9명, 홋카이도 5명, 도쿄, 아이치, 이와테에서 각각 2명 등 총 2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51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52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60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60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7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2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72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197명으로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40명, 직장 내 감염이 34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0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1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 남녀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59명, 입원 환자는 65명 증가한 1,88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5,529명, 누적 사망자 수는 53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는 더욱 심각해져 이날 전국에서는 사상 최다인 2,97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는 大臣、今、医療崩壊の危機に本当に瀕している自治体、どれだけあると把握をされているんでしょうか。医療崩壊の危機という定義がですね、はっきりどういう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これ難しいわけでありますが、危機に瀕しておるかどうかというのはですね、見方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いや、そこがものすごいギャップを感じるんですね。各地の医療関係者、医師会の皆さんからは、もう本当に危ないんだ、危機的な状況なんだと声を上げておられるのに、大臣、今、定義が難しい、見方によって変わる、何ですか、それは。 타무라 후생노동상은 감염 스테이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판단이라는 의견을 반복하였습니다. 도쿄의 한 의료 관계자는 승부의 3주간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싸움에 임하는 각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싸움은 의료 현장에 내던져졌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가 제시한 4단계 감염 상황을 적용하면 도쿄는 현재 6개 항목 중 4개의 항목에서 스테이지 3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602명의 감염이 확인된 도쿄, 이는 과거 최다 감염자입니다. 이날 열린 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 전문가는 의료 상황에 대해 같은 단어를 반복하였습니다. 医療提供体制が逼迫し始めております。ベッド数の逼迫であります。医療機関の受け入れ体制は逼迫し始めております。こちら調整の逼迫です。重症患者の病床の逼迫であります。 치바현 후나바시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자 농구부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하여 학생과 교직원 46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치바현에서는 이날 과거 최다인 151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사이타마, 기유, 코우치 등 각지에서 과거 최다 감염자 수가 확인되었습니다. 忘年会など人が集まる機会が多くなりまして、感染リスクが高くなると、その時期における医療への負担、これを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 홋카이도의 스즈키 지사는 내일까지였던 독자적 집중대책 기간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외출 자제나 음식점 번화가 등의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도 25일까지 연장합니다. 한편 이날 열린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해 예약제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접종하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감염의 불안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속속 등장하는 것은 바로 싸고 신속하게 검사가 가능한 민간 PCR 검사 센터입니다. 이날 도쿄역 앞에는 민간 검사 센터가 오픈하였습니다. 사전 예약만 한다면 누구라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타액을 채취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결과는 다음날 메일로 통지됩니다. 간편함과 1980엔이라는 저렴한 검사 비용에 첫날부터 예약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すごく安いと思います。もっと安いとこ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けど、この先で。 이날 거리에 모습을 나타낸 건 흰 가운을 착용한 남성.
누군가의 집 앞에서 의료용 가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こんばんは、ナイトドクターのものです。PCR 検査にお伺いいたしました。 이는 직접 찾아가서 PCR 검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월정액 25,000엔으로 마음껏 검사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5,000엔이 가산됩니다. 결과는 반나절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不安ですし、あと私自身もお仕事をしているので、周りの方に迷惑になるのも嫌ですし、分かっていた方がいいと思うので安心できますし。 올해 3월 서비스를 개시한 출장 검사 회사는 하루 4,000건이 넘는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出張で海外や会社に地方に行く場合であったり、まず陰性っていうことを証明した上でですね、会社の方に出勤してくれっていう企業の方も多いと。 이 회사에 따르면 검사자의 80% 정도가 무증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스터전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여름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재확대는 여행이 원인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국 과학자팀이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여행으로 영국 안팎에서 바이러스가 스코틀랜드에 들어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주민에게 다시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감염이 확대 중인 일본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지원책 고투 트래블에 대해 스가 총리가 감염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스코틀랜드의 조사 결과는 일본에서도 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감염 제1파에서는 약 300종류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코틀랜드에서 퍼졌지만 3월부터 실시한 락다운 결과 이 바이러스는 7월까지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 이후의 제2파는 제1파와는 전혀 다른 계통의 유전자 배열을 가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2파에서 확인된 새로운 계통의 바이러스가 영국 내와 국외 양쪽에서 들어온 사실도 판명되어 스타존 총리는 조사 결과는 한 번은 막았던 감염이 다시 확대한 배경에는 여행이 큰 역할을 한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자치정부의 의료 책임자는 크리스마스에 여행을 검토 중인 사람들에 대한 경종이다. 가급적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한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일본인의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안팎에서 바이러스가 스코틀랜드에 들어왔다고 결론지었다. 일본도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감염자가 늘고 있다. 평상수가 부족해서 고투를 멈춘다면 입국 규제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의 결단 없고 감으로 정치하는 일본과의 차이점은 다른 나라의 정치인은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본은 아직도 사리사욕을 탐하는 친구 정치의 연장에만 구애되어 국민을 잊고 있다. 국민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달아나는 건 아베 스가 정권의 위기 회피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그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우롱당한 국민으로서 비참한 말로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발끈하며 이 보고를 믿지 않겠지. 그리고 일본 자체 조사 분석은 하지 않거나 묵살하고 고투 속행. 이미 고투만 경제회복에 대한 최종 수단인 것처럼 매진하는 모습은 태평양 전쟁에 돌진하던 시대를 방불케 한다. 힘들어도 감염 확대를 억제하며 조금씩 일상생활을 평소로 돌리는 것, 급할수록 돌아가라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은 수세에 몰리면 인내력이 없어서 만세돌격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한다. 올림픽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입국 제한을 대폭 완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 스코틀랜드의 예는 올림픽 전후의 일본을 예견하고 있다. 스가 정권은 일본의 감염 확대로 향하게 하는 정책밖에 하고 있지 않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 공무원에게 10일 겨울 보너스가 지급되었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약 65만엔으로 겨울 보너스 지급액은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관리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평균 지급액은 65만 3,600엔 정도로 지난해보다 3만 4,100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민간 기업의 지급 실적이 떨어지며 연간 보너스 지급액을 낮춘 것 등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개혁의 자세로 30%를 자주 반납하고 약 392만엔, 다른 강요는 20%를 반납하여 약 327만엔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아베 내각의 강요로서 비리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수사 중이나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도 보너스가 전액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상은 작년 참의원 선거 시 현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상 카와이 카츠유키 씨와 부인 안리 씨, 그리고 IR 비리로 기소된 아키모토 츠카사 씨입니다. 이들은 기소된 뒤 임시국회에 전부 불참하였지만 국회의원 보너스인 310만엔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 복구를 시찰하기 위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을 찾아 부흥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다라며 남은 과제에 전력으로 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0年を間近に控えて復興の総仕上げの段階になってきている内閣として全力で応援をしていきたい。 스가 총리는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의 시차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이재민의 마음의 문제도 정부로서 응원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이와테현의 미야코시를 찾아 해일에 피해를 입은 방조제를 시찰하고 복구의 진척 상황에 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찰 후 스가 총리는 기자단에게 많은 관계자의 노력으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각으로서도 전력으로 복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단에 후쿠시마 제1원전의 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의 처분 방법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는 8일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 100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63위로 유일하게 선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은 포브스가 매년 이 시기에 랭킹 형식으로 100명을 선정하며 1위는 10년 연속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차지하였으며 3위에는 여성 최초로 미국의 부통령이 된 카멀라 해리스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포브스는 코이케 지사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고 올해 7월에 재선되었으며 장래 총리 후보로 보인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도쿄도민은 嬉しいです。あんまり評価されてないなって、もっと評価されていい人な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奇跡というか驚きました。やっている感は小池さん出すの上手ですけど、じゃあ実際に何をやったのっていうとクエスチョンなふうに思うことが多いですけどね。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90위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